혹시 요즘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디에 뒀더라? 분명히 생각났던 건데 왜 갑자기 기억이 안 나지? 이런 순간 괜히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으셨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74세 신경외과 전문의 박진우입니다. 40년 넘게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찾아오셨지요. 교수님, 저 혹시 치매인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도 늘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기억력 저하가 치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시면 당신의 떨어졌던 기억력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쉬운 방법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기억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진료했던 수백 명의 환자분들에게 직접 권했던 것들이고 그분들 중 상당수가 눈에 띄게 좋아진 경험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그 생생한 이야기들과 함께 기억력을 3분 만에 깨우는 초간단 5가지 방법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돈도 많이 들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단지 매일 아주 짧은 시간, 아주 사소한 노력이 필요할 뿐입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의 뇌를 다시 깨우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력 저하를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이도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제가 오랜 세월 진료하면서 깨달은 것은 기억력 저하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몸속 특정 시스템의 기능 저하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인은 혈류입니다. 우리의 뇌는 몸무게의 약 2%밖에 되지 않지만 순환하는 피의 20%를 소비할 만큼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이 피가 뇌 구석구석,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히포캠퍼스 부위까지 원활히 전달되어야만 우리는 선명한 기억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혈관은 점점 탄력을 잃고 좁아집니다. 특히 목 주변 혈관, 뇌로 향하는 경동맥, 그리고 아주 중요한 풍지혈을 비롯한 목 부위 경혈들은 작은 변화에도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목의 긴장과 뇌혈류 저하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수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까? 68세 여성 환자분이셨는데 몇 달 전부터 갑자기 사람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한 질환은 없었고 뇌 MRI도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이분은 평소 목이 늘 뻣뻣하고 뒷목과 어깨에 강한 긴장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풍지혈 부위를 눌러보니 심한 압통이 있었지요. 풍지혈은 머리로 올라가는 혈류와 신경 흐름의 교차점입니다. 목과 어깨 근육이 경직되면 이 부위가 눌리면서 자연스럽게 뇌로 가는 혈류가 약해지고 그 결과 기억력과 집중력이 눈에 띄게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환자분께 목 주변의 긴장을 푸는 간단한 스트레칭과 풍지혈 부위 자극을 권해드린 후 단 2주 만에 요즘은 이름이 훨씬 잘 떠오르고 머리가 맑아졌어요. 라는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억력은 단순한 뇌 문제가 아닙니다. 목 근육의 긴장, 혈류의 흐름, 경혈점의 활성도가 모두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하게 보셔야 할 부분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입니다. 우리 몸은 긴장상태교감신경 우위와 이완상태부교감신경 우위 사이를 적절히 오가야 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많거나 늘 긴장한 자세를 유지하거나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혈관이 수축하고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이 눈에 띄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기억력 저하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혈류 부족, 목과 어깨의 경직, 풍지혈과 같은 경혈점의 막힘, 교감신경의 과잉 활성,
이 네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기억이 뚝 끊기는 불안한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기억력을 다시 되살리는 방법도 훨씬 명확해집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진료한 환자들 사례를 통해 확신하게 된 사실은 이렇습니다. 특별한 약물이나 비싼 치료 없이도 몸의 혈류를 회복시키고 목의 긴장을 풀어주고 풍지열 같은 주요 경혈을 자극하고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작은 습관들만 실천해도 기억력은 놀랍도록 빠르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단 3분만 투자해도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단기간에 치매를 예방하거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일상에서 바로바로 기억력을 깨우고 다시 또렷한 정신을 유지하는 데는 3분이면 충분한 변화의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목 스트레칭과 풍지혈 자극입니다.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단 3분간 목과 풍지혈 부위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기억력이 깜짝 놀랄 만큼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제 환자분 한 분을 먼저 떠올리고 싶습니다. 69세 남성 환자분이셨습니다. 은퇴 후 조용한 삶을 살고 계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물건을 어디다 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셨지요. 박 교수님, 어제도 지갑을 찾느라 집안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분은 괜찮게 웃으며 말씀하셨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불안과 두려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진찰해보니 목 근육은 단단히 굳어 있었고 특히 풍지열 부위는 살짝만 눌러도 통증을 느끼셨습니다. 저는 곧바로 간단한 목 스트레칭과 풍지혈 자극법을 권해드렸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1. 의자에 편안히 앉아 어깨에 힘을 푼 후 천천히 고개를 좌우로 5회씩 돌립니다. 2. 이어서 고개를 앞으로 툭 떨고 목 뒷부분을 이완시킵니다. 3. 마지막으로 풍지열 부위를 양쪽 엄지손가락으로 지그시 30초간 눌러줍니다. 정말 이것만 하면 됩니까? 네, 하루 3분이면 충분합니다. 대신 꾸준히 해보세요. 그 환자분은 정말 성실하게 실천하셨습니다.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서서 고개를 돌리고 뒷목을 풀고 풍지열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2주 후 다시 외래에 오셨을 때 이렇게 웃으며 말씀하셨지요. 교수님, 지갑을 찾는데 걸리는 시간이 확 줄었습니다. 머릿속이 덜 답답하고 집중력도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반가운 변화였습니다. 목과 풍지열 주변의 혈류를 소통시켜 주는 것만으로도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 공급이 크게 개선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풍지열은 신경학적으로 봐도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풍지열은 머리로 가는 주요 혈관들과 신경다발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이 부위를 자극하면 교감신경의 과잉 활동을 억제하고 뇌혈류를 촉진하며 뇌의 해마 부위 활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간혹 환자분들 중에는 이렇게 간단한 걸로 기억력이 좋아질 수 있나요? 라고 반신반의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간단한 자극 하나가 긴장된 신경과 혈관을 풀어주고 그 변화가 기억력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이 글을 읽고 계신 지금 잠시 손을 뒷목으로 가져가 보세요. 귀 뒤쪽 움푹 들어간 부위, 딱 그곳이 바로 풍지혈입니다. 엄지손가락을 이용해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아마 약간 아프면서도 시원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여러분의 뇌혈류가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단 3분 매일. 아침이나 점심 혹은 저녁 언제라도 좋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돌리고 뒷목을 풀고 풍지혈을 부드럽게 자극해 주세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기억력을 살리고 선명한 하루를 다시 열어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심호흡으로 뇌에 산소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너무나 간단해서 오히려 많은 분들이 가볍게 생각하곤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40년 넘게 진료하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호흡 하나만 바꿔도 뇌의 기억력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한 환자분의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3세 이철민 환자분이셨습니다. 은퇴 후 매일 등산을 다니실 정도로 건강을 자부하던 분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산에 올라가는 중간중간 내가 어디로 가고 있었지? 하며 잠시 멈춰 서는 일이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교수님, 산길을 걷다가 문득 내가 뭘 하던 중이었는지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진료를 하며 몇 가지 검사를 했지만 특별한 치매 소견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특징 중 하나가 있었습니다. 호흡이 매우 짧고 얕았다는 것. 평소에도 긴장하면 숨을 가쁘게 쉬었고 조금만 걷거나 이야기를 나눠도 금방 숨이 차곤 하셨습니다. 사실 뇌는 산소 소비량이 매우 많은 기관입니다. 몸 전체에서 사용되는 산소의 약 25%를 혼자서 사용할 정도이지요. 이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면 가장 먼저 집중력과 기억력이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얕은 호흡은 뇌혈류를 감소시키고 이는 해마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로 가는 산소량을 급격히 줄어들게 만듭니다. 저는 그 환자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특별한 약을 드리는 대신 하루 3분만 심호흡을 해보시겠습니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편안히 앉거나 선 상태에서 코로 천천히 숨을 깊게 들이쉬고, 둘째, 3초간 숨을 멈췄다가 셋째,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는 것. 이 과정을 3분 동안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강조드린 것은 배로 숨쉬기, 즉 복식 호흡이었습니다. 가슴만 오르내리는 얕은 호흡이 아니라 숨을 들이쉴 때 아랫배가 부풀어 오르고 숨을 내쉴 때 아랫배가 들어가야 합니다. 어르신은 처음엔 어색해 하셨지만 성실히 연습하셨습니다. 특히 산에 오르기 전, 중간에 쉬는 동안,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마다 심호흡을 습관처럼 하셨지요. 3주 후 다시 찾아오신 어르신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있었습니다. 교수님, 요즘은 산길에서도 덜 멍해집니다. 숨을 깊게 쉬고 나면 생각도 다시 또렷해져요. 정말 기쁜 순간이었습니다. 단순한 심호흡이 왜 이런 변화를 만들었을까요? 심호흡은 교감신경의 과잉 흥분을 가라앉히고 뇌혈류를 증가시키며 뇌세포가 필요로 하는 산소와 영양을 더 풍부하게 공급해 줍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할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숨을 얕게 쉬게 됩니다. 이 얕은 호흡은 뇌를 산소 부족 상태로 만들고 그 결과 집중력 저하와 기억력 문제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모든 환자분들께 이렇게 강조드립니다. 기억이 흐릿해질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다름 아닌 숨을 깊게 쉬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잠시 눈을 감고 코로 천천히 숨을 깊게 들이쉬어 보시겠습니까? 들어 마셨나요? 그럼 이제 3초간 숨을 잠시 머물러 주세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천천히 입으로 후- 하고 내쉬어 보세요. 바로 이 작은 호흡이 여러분의 뇌에 신선한 산소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매일 단 3분.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는 긴장되거나 기억이 흐릿할 때 이 심호흡을 반복해 주세요. 제가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이 증명해 주셨습니다. 심호흡 하나로 마음이 가라앉고 머릿속이 맑아지며 잃어버린 기억이 다시 선명해질 수 있다는 것을요. 아주 작지만 가장 확실한 변화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기억을 깨우는 또 다른 강력한 비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손끝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서 손끝이 기억력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고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신경과학적으로도 아주 명확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손끝, 특히 엄지와 검지, 그리고 중지는 뇌에서 차지하는 감각 및 운동 영역이 매우 넓습니다. 손을 움직이고 감각을 느끼는 과정은 뇌의 여러 부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기억과 사고 기능을 담당하는 전두엽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즉,
손끝을 세밀하게 자극하고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뇌 전체, 특히 기억력과 집중력을 담당하는 영역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말 인상적인 환자분이 한 분 계십니다. 72세 이미숙 환자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손주들에게 뜨개질을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예전처럼 손이 따라주지 않아 속상해하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박 교수님, 손도 느려졌고 무엇보다 무언가를 기억하는 게 점점 어려워졌어요. 실패한 뜨개질 무늬를 보고 나면 머릿속까지 하얘져 버립니다. 그분과 상담을 하면서 저는 바로 손끝 훈련을 권해드렸습니다. 1. 매일 아침 간단한 손 운동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양손 손가락을 하나하나 천천히 펴고 접고 엄지와 다른 손가락을 차례로 맞닿게 하며 천천히 움직이는 것. 2. 그리고 하루에 5분만 종이나 천 조각을 구겨서 풀어내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3. 가능하다면 뜨개질이나 간단한 수공예 같은 손 작업을 꾸준히 해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단순한 운동이 도움이 될까요? 하시며 반신반의하셨지만 일단 믿고 따라와 주셨습니다. 3주 뒤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교수님,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손끝이 예전처럼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머릿속이 훨씬 선명해졌습니다. 외워야 할 것들도 훨씬 쉽게 기억나고요. 그리고 2개월 후 그 환자분은 손주들과 함께 작은 손뜨개 모임을 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만든 작은 목도리와 장갑들을 손에 들고 이 모든 걸 다시 해낼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하고 눈시울을 붉히셨던 모습이 아직도 제 기억에 선명합니다. 이처럼 손끝을 세밀하게 움직이는 활동은 그 자체로 뇌 전체, 특히 기억과 사고를 담당하는 부위를 강력하게 자극합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손 운동을 하면 단순히 운동 영역만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 조절, 집중력, 창의력과도 관련된 뇌 부위들이 함께 깨어난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손끝이 신경 말단이 가장 풍부하게 모여 있는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손끝을 통해 느끼고 조작하고 만들어내는 모든 과정이 뇌를 사용하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기억력 또한 자연스럽게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환자분께 이렇게 조언드립니다. 하루에 단 3분만이라도 손끝을 쓰세요. 아주 작은 움직임이라도 좋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뇌를 깨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손을 들어보세요. 양손 엄지와 검지를 부드럽게 붙였다가 떼기를 반복해 보세요. 아주 간단하죠? 하지만 이 작은 움직임이 지금 여러분의 기억력을 다시 깨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손끝을 가볍게 풀어주는 것, 점심 식사 후에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여주는 것, 잠들기 전 간단히 손 스트레칭을 하는 것. 이런 작은 습관이 쌓이면 생각보다 훨씬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내 기억력은 점점 더 좋아진다. 이런 마음으로 매일 손끝을 움직여 보세요. 저는 그 변화를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목격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반드시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제 4번째 방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4번째 방법은 자연을 관찰하며 오감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언뜻 들으면 산책이 기억력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수많은 연구 결과가 그리고 제가 만났던 환자분들의 변화가 자연이 우리 뇌에 얼마나 큰 선물을 안겨주는지를 증명해 주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가 기억하는 특별한 환자분이 계십니다. 75세 최재영 환자분이셨습니다. 퇴직 후 집에서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부터 아까 본 뉴스 내용도 금방 잊어버린다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박 교수님, 기억이 구멍난 것처럼 새어나갑니다. 책을 읽어도 영화를 봐도 금방 다 잊어버려요. 검사를 해보니 뇌 자체에는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 환자분의 생활 습관을 들여다보니 거의 하루 종일 실내에만 머물고 TV나 스마트폰 화면을 주시하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뇌는 자극을 통해 성장합니다. 그런데 매일 똑같은 자극만 반복되면
뇌는 점점 느려지고 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권해드렸습니다. 어르신, 매일 10분이라도 좋으니 밖에 나가셔서 자연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단순히 걷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1. 나뭇잎의 색깔을 관찰하기. 2. 바람에 흔들리는 풀의 움직임을 느끼기. 3. 하늘의 구름 모양을 살펴보기. 4. 새소리를 귀 기울여 듣기. 5.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이나 걸음걸이 살피기. 이런 작은 관찰이 오감을 자극하고 결국 뇌의 여러 부위를 동시에 활성화시킨다는 사실을 설명드렸지요. 그 환자분은 처음엔 어색해 하셨습니다. 박 교수님, 내가 무슨 애도 아니고 구름을 바라보라고요. 하지만 일단 믿고 실천해 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근처 공원을 산책하시면서 나무, 풀, 새소리, 바람을 하나하나 관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2주 후 외래에서 다시 만났을 때 환자분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신기하게도 요즘은 아내가 한 말을 까먹는 일이 줄었어요. 그리고 뭔가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환자분은 요즘은 산책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걸으면서 보이는 것, 들리는 소리, 스치는 냄새까지 다 새롭게 느껴져요. 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닙니다. 자연 속에서의 오감 자극은 실제로 뇌의 해마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신경세포 생성을 촉진하는 것으로 입증되어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감각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냄새 맡는 것을 동시에 활용할 때 기억력을 담당하는 뇌 부위들이 함께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걷지 마세요. 주변을 느끼고 바라보고 귀 기울이며 걸으세요. 그것이 뇌를 젊게 만드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잠시 창밖을 바라보세요. 하늘은 어떤 색인가요? 바람은 부나요? 새소리는 들리나요? 어떤 것이 느껴지시는지 지금 댓글로 적어주세요. 이 짧은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는 새로운 감각 정보를 받아들이며 깨어나고 있습니다. 매일 3분 자연을 바라보고 오감을 열어 느끼는 것. 이 간단한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기억력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방법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 중에서도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강력한 효과를 가진 비결입니다. 그것은 바로 미소와 긍정적 자기암시입니다. 교수님, 웃는 것만으로 기억력이 좋아질 수 있나요? 아마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통해 그리고 제 자신을 통해 마음의 힘이 얼마나 크고 기억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 분의 사례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70세 홍민자 환자분이셨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지내시는 동안 자주 깜빡깜빡하고 우울감도 심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박 교수님,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예전에는 쉽게 떠올리던 친구 이름도 이제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검진 결과 치매 초기 소견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활력 저하와 심리적 위축이 심했습니다. 저는 이분께 다른 운동이나 특별한 약 대신 작은 숙제를 하나 드렸습니다. 어르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활짝 웃어주세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소리 내어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도 더 맑게 기억한다. 나의 뇌는 오늘도 새로워진다. 내 기억력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민망하셨겠지요. 하지만 하루 3분 이 작은 연습을 꾸준히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환자분은 눈빛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교수님, 요즘은 뭔가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에요. 어디에 뒀는지 까먹던 물건들도 금방 떠오르고요. 무엇보다 아침마다 웃다 보니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게 됩니다. 저는 이 변화를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미소는 단순히 표정만 밝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미소를 지으면 뇌에서는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뇌의 혈류를 증가시키고
신경세포의 연결을 강화하며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한 긍정적 자기암시는 뇌의 신경회로를 재구성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점점 기억력이 좋아지고 있다는 믿음은 뇌가 실제로 그렇게 변하게 만드는 놀라운 작용을 합니다. 심지어 최근 신경과학 연구에서도 긍정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뇌의 해마 크기가 크고 기억력 저하가 늦게 나타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매일 아침 미소를 지으세요.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스스로에게 들려주세요. 그것이 뇌를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따라 해보실 수 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밝게 미소 짓기. 그리고 이렇게 소리 내어 말하기. 나는 오늘도 선명하게 기억한다. 나의 뇌는 매일 새롭게 깨어난다. 처음엔 어색할지 모르지만 몇 번만 반복해 보시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머릿속까지 맑아지는 느낌을 분명히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만났던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 간단한 미소 긍정적 자기암시 습관을 실천한 분들은 대부분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기억력과 일상생활이 회복되었습니다. 물론 한두 번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루 3분 매일매일 작지만 꾸준히 이 습관이 쌓일 때 여러분의 뇌는 새로운 활력을 얻고 기억력은 다시 또렷해질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선명하게 기억한다. 나의 뇌는 매일 새롭게 깨어난다. 이 두 문장을 매일 아침에 선물로 삼아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수십 년 동안 환자분들과 함께 찾아낸 3분 만에 기억을 깨우는 초간단 5가지 방법을 모두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 스트레칭과 풍지혈 자극, 깊고 천천히 심호흡하기, 손끝 세밀히 움직이기, 자연을 관찰하며 오감 자극하기, 미소 짓고 긍정적 자기암시하기.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5가지를 하루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기억력 회복 3분 루틴입니다. 하루에 딱 3번 3분씩 작은 습관을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아침에는 일어나자마자 거울 앞에서 활짝 미소 짓기. 나는 오늘도 선명하게 기억한다. 심호흡 3분 복식 호흡으로 천천히. 점심시간에는 식사 후 5분 가볍게 산책하며 주변 풍경 관찰하기. 바람소리, 나뭇잎 색깔, 하늘 구름 보기. 저녁에는 소파에 앉아 목 스트레칭과 풍지혈 부드럽게 자극하기. 손끝 운동 가볍게 손가락 접었다 폈다. 이렇게 하루에 3번 단 3분씩만 투자하셔도 괜찮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하루 총 9분입니다. 이 9분이 모이면 여러분의 뇌는 서서히 하지만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정도로 변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변화는 항상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만난 수백 명의 환자분들이 그렇게 변화해 오셨고 저 자신도 그렇게 기억력을 회복해 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방법들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어디서든 누구나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혹시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여러분 주변에도 꼭 공유해 주세요. 요즘 기억력 저하로 고민하시는 부모님, 스트레스에 지쳐 있는 친구, 또는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계신 소중한 분들께 이 간단한 방법들을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다고 느낄 때 작은 변화를 시작할 수 있다. 이 믿음 하나만으로도 인생은 놀랍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무료입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노후생각 채널에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될 때마다 빠르게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의 기억을 되찾는 여정에 함께 한다는 약속이 됩니다. 또 오늘 들려드린 내용 중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모두 나이와 상관없이 기억력과 삶의 선명함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루 3분 조금씩 부드럽게 꾸준히 여러분의 뇌는 반드시 그 노력을 기억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후 생각은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건강하고 빛나는 하루 되세요.